미국 NHTSA 핸들 없는 자율차 운행 허용. GM 테슬라 혜택 주목.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자주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GM과 테슬라 등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렉트랙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스티어링 휠이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가하는 목적의 자체 규칙을 최근 개정했다. 그동안 미국 내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가 도로 위에 주행하려면 스티어링 휠과 페달 등이 필수로 장착돼야 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스스로 주행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자체가 필요 없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강했다. 특히 스티어링 휠 자체가 실내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NHTSA가 자체 규정을 바꾸면서 스티어링 휠 자체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GM과 테슬라 등이 큰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9월 직원 대상 편지를 통해 2023년 스티어링 휠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판매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의 이름은 모델2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판매 가격은 $25,000 수준으로 기존 테슬라 차량 대비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괴물칩 M1 울트라 등장. 애플의 반도체 혁신. 최근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정점을 엿보다의 주인공은 아이폰도 아이패드도 아닌 반도체 M1 울트라였습니다. 애플 스스로도 이제까지 이런 칩은 없었다고 자평할 만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능을 지닌 괴물칩이 등장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그동안 쓰던 인텔 칩셋 대신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을 맥에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이 독자 칩셋을 사용할 것이란 루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이 자리에서 비로소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애플 실리콘의 첫 제품인 M1은 막강한 전성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프로세서 A 시리즈를 개발하며 쌓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한 덕이었습니다. 덕분에 M1 칩셋을 장착한 PC는 빠르고 조용하며 배터리도 오래간다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애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코어 수를 대폭 늘린 M1 프로와 M1 맥스를 내놓으며 고성능 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침내 M1 성능의 정점을 보여줄 M1 울트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애플의 M1 시리즈가 괴물이란 칭호를 얻은 건 독특한 구조 덕분입니다. M1은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신경망 처리 장치, 메모리 등을 하나의 칩으로 통합한 시스템 온 칩입니다. 이 칩은 모바일 프로세서에 주로 쓰던 5나노미터 미세 공정을 적용해 부피를 줄이면서 부품 간 병목 현상은 낮추고 전력 효율성은 높였습니다. M1은 160억 개, M1 프로는 337억 개, M1 맥스는 57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했습니다. CPU와 GPU 코어 수가 점점 늘어나고 통합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성능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전력 소비량은 경쟁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M1 울트라는 애플이 울트라 퓨전이라 이름 붙인 패키징 기술을 통해 M1 맥스 다이 2개를 이어 붙이는 파격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M1 울트라는 지금까지 출시된 PC용 칩 중 가장 많은 114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했으며 20코어 CPU, 64코어 GPU, 32코어 NPU, 128GB의 통합 메모리를 갖춘 초고성능 칩으로 탄생했습니다. M1 울트라의 탄생 배경에는 애플의 많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플에게는 맥 프로와 같이 전문 영역에서 사용하는 초고성능 제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M1 칩을 탑재하려면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하는데 칩의 크기를 계속 키우자니 생산 수율 등의 물리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 애플이 중요시하는 소모 전력 대비 성능과 통합 메모리 구조의 품질 등을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2개의 M1 맥스 칩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의 칩을 동시에 쓰면 대역폭의 한계로 인한 지연 발생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구조가 복잡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개 다이를 결합하면서 완벽한 하나의 칩으로 구동하게 만든 기술이 바로 울트라 퓨전입니다.
울트라 퓨전은 1만 개 이상의 신호를 넘나들며 칩을 연결하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활용해 2.5TB/s 수준의 저지연성 프로세서 간 대역폭을 확보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애플은 지연 없이 정확히 2배 성능을 가지면서 전력 소비는 그대로 유지한 하나의 칩 M1 울트라를 완성했습니다. M1 울트라를 탑재한 맥 스튜디오는 가로, 세로 19.7cm, 높이 9.5cm 크기에 불과한데 기존 맥 프로 최고 사양인 28코어 제온 W 프로세서 제품과 비교해도 최대 60% 빠른 CPU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M1 울트라를 장착한 맥 스튜디오는 기본 모델이 539만원, 최고 사양이 1079만원인데 28코어 맥 프로는 CPU 옵션만 945만원이고 비슷하게 사양을 맞추려면 2천만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이러니 또 괴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M1 행보가 무서운 건 업계 지형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엄청난 성능의 칩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독자 칩은 시장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과거 애플은 IBM, 모토로라와 손잡고 만든 파워PC 프로세서를 도입했다가 결국 백기를 들고 2000년대 인텔 칩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PC 시장은 CPU를 만드는 인텔과 AMD,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 하이닉스 등과 같이 전문화된 부품 업체들이 있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같은 운영체제와 이에 맞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서로 공존하는 생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난 제품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애플은 독자 노선을 택했습니다. 애플은 칩부터 하드웨어, OS 등 자신들이 원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들을 모두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와 연결된 애플 생태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잠시 3조 달러를 넘었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지금도 3,100조 원 이상으로 한국 GDP 2배 수준입니다. 이런 막강한 시장 점유율과 자본력을 무기로 괴물 같은 성능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 애플을 과연 어떤 기업이 대항할 수 있을까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2년부터 이미 독자 칩 전환을 검토했고 이때부터 꾸준히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인수하며 역량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인을 잡아다 만든 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과 집요한 기술 개발 끝에 나온 게 M1 같은 괴물 칩이란 얘기입니다. 루시드 그룹, 판매 목표 하향 조정. 루시드 그룹은 2016년 전기차 개발을 본격화했으며 2021년 7월 26일 스펙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했다. 현재 애리조나에 연 3만 4천 대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2023년까지 9만 대로 증설 중이다. 2021년 4분기에 판매를 시작한 루시드 에어는 물류 공급망 차질로 당초 2021년 판매 목표인 500대를 하회한 125대 판매에 그쳤다. 여기에 반도체 부족까지 길어지며 2022년 판매 목표도 당초 2만 대에서 1만 2천에서 1만 4천 대로 하향했다. 김진우 한투증권 애널리스트는 구속 모델이자 첫 SUV 모델인 프로젝트 그래비티의 출시도 당초 2023년에서 2024년 상반기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한 2월 23일에는 서스펜션 불량으로 판매량의 절반 이상인 203대에 대해 리콜을 단행했다고 언급했다. 애널리스트들, 리비안 저조한 실적에도 장기 전망 낙관.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 오토모티브가 좀채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리비안은 저조한 실적을 공개한 이튿날인 11일 또다시 7% 넘게 급락해 올해 낙폭을 64%로 확대했다. 3.11달러 급락한 38.05달러로 마감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구애는 지속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리비안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고 낙관하고 있다. 이날 리비안 주가 폭락을 부른 직접적인 요인은 전날 주식장이 마감 뒤 공개한 분기 실적이었다. 리비안이 공개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5,400만 달러 매출에 조정치를 감안한 주당 손실이 2.43달러였다. CNBC에 따르면 매출은 리피니티브 설문조사에 전망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평균 6천만 달러보다 적었고 주당 손실은 1.97달러보다 많았다. 조정치를 감안한 총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해 전체로는
28억 달러, 지난해 4분기만으로는 11억 달러였다. 실적 악화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은 전망이었다. 올해 픽업 트럭,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생산 목표 대수를 25,000대로 설정했다. 지난해 기업 공개에 나서면서 제시했던 목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규모다. 리비아는 공급망 차질과 내부 생산 차질이 겹쳐 목표의 절반만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약 주문은 계속 늘고 있지만 주문을 충족할 만큼의 생산 능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리비안에 따르면 예약 주문 규모가 지난해 12월 7만 1000대에서 지난 8일 현재 8만 3000대로 늘었다. 연간 2만 5000대 생산으로는 3년 넘게 생산해야 하는 규모다. 리비안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올해 26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조정치를 감안한 영업손실이 47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도 리비안에 대한 낙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머피는 목표주가 140달러를 유지하고 매수 추천도 바꾸지 않았다.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유망주라는 점을 강조했다. RBC 캐피털 마켓츠의 조셉 스팟도 리비안이 공급망 차질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지만 여전히 전망은 밝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는 있다. 스팟은 매수 추천은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116달러에서 110달러로 낮춰 잡았다. 미국, 중국 기업 5곳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회계 감독 갈등 부상.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 회계 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일부를 퇴출 예비 명단에 올렸다.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미중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부상하면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급락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린서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외국 회사 문책법을 근거로 지난 8일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 상장 폐지 명단에 올리고 이달 29일까지 상장 유지 자격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기업은 바이지선저우, 바이성중거, 성메이 반도체 등이다. 미국은 2020년 말 자국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 회사 문책법을 도입했다.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회계 감독권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오랜 갈등이 입법의 주된 배경이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국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가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은 국가 주권을 앞세워 자국 기업들이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의 감사에 직접 응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외국 회사 문책법이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 회계감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퇴출까지 3년의 유예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세부 규정 해석상 이르면 올해부터 일부 중국 기업이 퇴출당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 미국 측에 회계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처지다. 앞서 중국은 2019년 증권법을 개정 정부 승인 없이는 자국 회사가 자의적으로 외국 당국의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은 상태다. 이 같은 소식에 나스닥에 상장한 90여 개 중국 기업 주가를 반영하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10.01% 폭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인 2008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7.94% 하락한 것을 비롯해 아이치, 핀도더, 징둥, 비리비리, 리오, 디디 추싱, 샤오펑, 바이두 등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시장에서는 회계 감독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치킨 게임이 지속되면 3년 유예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24년 무렵부터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로 닥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합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230여 개로 이들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2천조 원대에 달한다. 알리샤 아프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SEC의 업데이트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며 미국 예탁증서의 진짜 상장 폐지 위기는 SEC의 3년 연속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2024에서 2025년부터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 퇴출 우려가 커지면서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 비리비리 등 많은 대형 기업이 중국의 영향권인 홍콩 증시에 추가 상장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중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는 우리는 해외 감독 기구가 회계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존중하지만 일부 세력이 증권 감독을 정치화하는 잘못된 행동에 반대한다며 감독 당국 간 협력을 통해 미국 감독 부문의 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